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 전문의 닥터 치카프 변상균 원장입니다. 예전엔 밥 먹고 양치질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최근 들어 치아 관리가 쟁점이 되면서 이것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놓여있는 이쑤시개, 치실, 치간 칫솔인데요.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들 접해보셨을 도구들입니다. 오늘은 이 아래 도구들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 후보들 중에서 제 원픽도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이쑤시개인데요. 이 이쑤시개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구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마중을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이쑤시개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면 옆에 있는 치간 칫솔과는 달리 치아 사이를 유연하게 드나들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이 치아 모형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면 음식을 섭취한 후라고 가정하고 이쑤시개를 사용해보면 깊게 들어가지 않아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쉽게 빼기 힘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이물질만 걷어내지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안쪽으로 더 밀어넣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안착해 식편압입이라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편압입이란 음식물이 치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교합력이 생겨 치아 사이에 껴있는 현상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 부식은 물론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쑤시개는 이름 그대로 이를 쑤시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 사이만 쑤시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 쑤시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쑤시개는 치아의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유발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치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쑤시개는 구강용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치실인데요. 치실은 앞서 설명드린 이쑤시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치아 사이사이도 유연하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쑤시개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치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물질 제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치태를 걷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태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레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남게 되고 구강 내에 있는 다양한 세균들이 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만나서 치아 표면에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치태라고 부릅니다. 이 치태는 세균과 찌꺼기가 결합해서 생긴 세균의 집합체인 만큼 충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레 잇몸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작은 염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단순한 잇몸 통증인 줄 알고 방치하셨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어 치주염, 치주질환으로 훨씬 더 악화되어 오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태로 인해 염증이 생기게 되면 흔히 입냄새라고 하는 구강 속의 악취가 되게 심해져서 본인도 괴롭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치실을 사용하는 것인데 간혹 치실을 이렇게 앞뒤로 칫솔 사용하듯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치태를 올바르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용법은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고 아래에서 위로 치아에서 붙어서 올려내리듯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치아에 붙은 치태를 제거하는 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실은 아무래도 실이다 보니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자주 끊어질 수가 있는데 아주 간혹 이 실이 끊어져 치아 사이에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균을 제거하려다 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세균을 더 증식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에 대한 결론은 치실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기보다 치태라는 세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 세정의 목적이 뚜렷하다. 그리고 치실은 양치 전 치아를 한번 훑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너무 내구성이 단단한 실은 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도구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먼저 치간 칫솔은 종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일자로 생긴 치간 칫솔과 L자 형태로 생긴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로 된 치간 칫솔을 살펴보면 이쑤시개의 단점을 정확하게 보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을 보시면 이쑤시개와 동일한 일자 형태지만 치아 사이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와 유연하게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이물질은 제거를 할 수 있고 치석의 누적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자 형태의 치간 칫솔을 살펴보면 저는 오히려 일자 형태의 치간 칫솔보단 L자 형태를 추천해 드리는데, 왜냐하면 일자 형태는 치아 안쪽 라인을 끝까지 침투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어로 들어가다 보니 치아 안쪽까지 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 L자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부드럽게 어금니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치간 칫솔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치아와 치간 칫솔의 크기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려고 하면 치간 칫솔에 솟아있는 와이어가 잇몸을 자극해 상처를 내고 출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 치아에 맞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하시면 잇몸에 출혈을 동반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잇몸에 적응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할 때마다 피가 난다면 본인 치아 크기에 맞지 않는 치간 칫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치간 칫솔은 꼭 본인 치아에 맞는 크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치간 칫솔 종류의 콤팩트형으로 손잡이가 작고 와이어도 일반 치간 칫솔보다 얇은 형태로 나온 치간 칫솔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치아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용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두 용도가 확실하고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 최애는 바로 L자형 치간 칫솔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이쑤시개와 치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치아 안쪽 사이사이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본인의 구강 구조에 맞는 크기만 잘 선택하신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구강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수시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귀찮고 사용할 때 잇몸에 피가 나는 게 걱정된다고 하시면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치아 상태를 확인하시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의와 함께라면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치카치카.